목소리를 내주이소. 지난 1일 일본 노토 반도 지역에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일본 국토지리원에 따르면 해안선도 바다 쪽으로 100m 이상 밀려났답니다. 이번 노토 반도 지진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알아보고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의 김광희 교수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광희입니다. 이게 지진이 2016년인가요? 그때 진짜 한번 크게 부산 시민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이후로 뭐 포항에서도 있었고, 근데 또 올 초에 또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뭐 해일주의보 뭐 이렇게 발령도 되고, 이번에 일본 노토반도 지진 원인은 뭡니까? 새해 첫날부터 큰 지진이 났었는데요. 예. 이렇게 큰 지진들은 주로 판과 판의 경계라는 데에서 발생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껍질은 뭐 어떤 얇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 예. 이렇게 이 판과 판들이 만나는 곳에서 미끌리면서 큰 지진이 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일본에는 요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 그러니까 유라시아 판과 북미판의 경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판들이 만나고 있어서 여러 개의 판 경계가 있고, 이렇게 판 경계가 많다 보니까 큰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고, 이번에 발생한 지진도 그런 판과 판의 경계에서 지구에 있는 껍질들이 움직이면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이제 설명하실 때 일본에는 이 판과 판이 만나는 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지진이 더 큰 지진을 예고하는 뭐 잔진일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사실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이, 전진이 미리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예. 규모 7 이상 되는 지진들의 경우에는 한 70% 정도가 그런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 규모 7.6 지진, 본진 발생하기 한 4분 전에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걸로는 한 4분 전에 발생했었던 규모 5.5의 지진이 전진이고, 그리고 규모 7.6의 지진이 본진. 그 이후에 네네. 크고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여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예. 사실 지금까지 현상이 이렇고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국토지리원이 이번 노토반도 지진으로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최대 200m 밀려났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보통 일본 오른쪽에서 뭐 지진 발생하고 이러면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왼쪽에서 발생하니까 동해랑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가지고 이거 한반도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이 지진과 같은,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네. 있잖아요. 예. 이번에는 일본의 이제 서쪽에서 동해 건너편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이제 바다이다 보니까 지진 해일이 함께 유발이 됐고, 네네. 이 지진 해일이 우리나라까지 이제 내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흔들림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네네. 지진 해일을, 그러니까 땅에 파도가. 큰 파도가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동해 이제 접해 있으니까 해수면 변동이 예상되니까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라, 이런 재난 문자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떤 영향이는지, 뭐 20cm 뭐 이렇게 뭐 해일이 있다 하면 좀 그거 우리 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영향인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해일은 대부분이, 전부는 아니고요. 네. 대부분이 이번에처럼 일본의 서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바다 밑을 위로 들었다 올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죠. 네. 보통 요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제 기상청에서 처음에 예보를 하기에는 한 50cm 정도의 해수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1시간 50분, 2시간 후에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관측된 바는 그거보다 좀 더 컸었어요. 네. 예, 그래서 한 1m는 안 되지만 한 80cm, 70cm 정도 되는. 그런데 이렇게 이 작은 규모라고 얼마 크지 않은 변동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해안가에서 실제로 물이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안으로 들어오느냐,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해일 그러면 높은 파도까지는 알겠는데 그 영화 해운대 이런 거 보면 쓰나미 있잖아요. 예. 정말 큰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판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쓰나미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돼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쓰나미 피해는 종종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쓰나미가 뭐 2m 이상 되는 쓰나미가 들어와서 특히 뭐 강원도의 임원항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쓰나미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m 정도 되는 쓰나미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게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1983년 얘기니까 이게 얼마 안 되죠. 아니요, 1983년. 1983년이요? 예, 1900.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도 뭐 한 4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2번 정도는 뭐 높이가 한 6m, 한 3m 이 정도 되는 상황이어서 6m요?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서해안에서는 그 큰 판의 경계가 있어서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지진 해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최근에도 그런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대응했던 게 얼마나 잘 대응이 되고 있는지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응이 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리 정보가 없었으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정부나 지자체나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매뉴얼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그리고 지진 해일 피해가 발생한 일본의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진 해일이 발생해서 도로가 차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자세한 것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TV 보지 말고 지금 도망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엄청 급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변에 가능한 좀 고지대로 빨리 피해야 되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언제든지 일본 서쪽에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해일 피해에 대한 요거 좀 대비책이 꼭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진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위험하다고 인식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경주, 포항 요런 데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동해가 한반도에서 제일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지역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해에서는 역사적으로 봐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았었지만 규모 4.55 이상 되는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들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판과 판의 경계는 없지만 판 내부에 단층이라는 것들이 좀 땅속에 약한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사실 이런 약한 단층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동해의 확장, 동해가 형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와 그 동해 주변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영남권에 특히 많은 단층들이 있고 이 단층에서
시시때때로 이제 크고 작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을 생각해도 동해와 우리 영남권에 있는 단층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있는 단층들보다 크니까 큰 규모의 지진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해 쪽에서, 그러니까 일본 서해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진동, 파동이 이렇게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응력이 생긴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동해 쪽에 있는 활성 단층들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닌지 어떠세요? 예, 뭐 물론 그런 염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규모 7.6 정도의 지진이면 상당히 큰 지진이었지만 그 지진으로 인해서 주위에 응력장이 완전히 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번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그 주변은 그런 현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행이다. 그 영향이 좀 적지 네.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지진이 뭐 2, 3 정도로 계속 발생했다고 또 저희도 이제 뭐 그런 재난 문자를 받기도 했는데 그러면 또 저는 선뜻 드는 생각이 계속 이렇게 약한 지진이라도 자주 발생하면 땅 전체가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이 지진이라는 현상은 아주 긴 텀을 두고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뭐 지진을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하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게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지진에 대한 지진 피해를 입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지진이 발생하면 나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네. 것을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예. 좀 그렇게 조금 느끼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지진이 발생하는 횟수나 규모는 예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지진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실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지진 관측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많이 향상이 됐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향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난 문자도 자주 받는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빨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특히나 동해안 쪽에 앞으로 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왜 경주도 있고 포항도 있고 이게 점점 좀 이렇게 바투바투 이렇게 당겨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큰 지진 5 이상 뭐 이런 가능한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큰 지진이 규모 7 넘는 지진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진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지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규모 한 6.7, 6.8 정도 되는 지진은 우리 역사상 발생했었다는 그 정도 기록이 지진은 그럼 어떻게 되는 남아있지요. 겁니까? 그런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 육상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뭐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느낄 뿐만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상당히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흔들림으로 인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처럼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 해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 50분, 2시간 이렇게 시간이 걸렸지만 네. 가까운 데서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 해일이 시작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2, 30분 안에 우리 동해안에 들어올 수 네.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도 상당히 커질 수 있죠. 예. 이런 준비들을 우리가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안 난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뭐 5.8 정도 지진 발생했을 때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아마 대비가 좀 안 돼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평소에 우리 지진이나 해일 대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시설들이 얼마나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시공되어 있는지 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보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어요. 요즘에 그 학교 건물이나 공공 건물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내진 설계 보강 공사를 하는 것들을 네, 많아요. 많이 보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예.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시설의 경우에는 부족한 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 시설에 대한 부족한 점들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런 지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진 해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이제 머리부터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좀 보는데 이렇게 베개 이렇게 하고 예. 그러고 나서는 탈출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그렇습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예. 근데 요즘은 또 아이들이 더 교육을 많이 학교에서 잘 배워가지고 배워서, 예.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어쨌든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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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광희 교수였습니다. 예. 뭐 항상 우리 이제 이런 거대한 자연에서 일이 발생하면 참 인간이 미약하다 하지만 미약한 중에도 대비는 언제나 철저히 해야지 또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잔소리처럼 안전하게 지내자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 오늘 다시